불꽃야구 시즌2의 서막은 단순한 예능의 연장이 아니다. 시즌1이 남긴 기록과 변화가 결국 하나의 시스템으로 검증되었고 이제 그 시스템은 더 큰 무대로 확장되고 있다. 공개 하루 만에 역대 최다 댓글을 터뜨린 모집 영상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대중이 이 팀의 다음 이닝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선언이었다. 시청자는 관전자가 아니라 결과의 공동 책임자로 이동했다. 성장의 과정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들이 이제 다음 단계의 변화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즌1은 표면적 성적보다 변화의 속도로 증명된 팀이었다. 장수영의 릴리스 포인트 안정화와 하체 타이밍 교정, 송화의 헤드 잔류각을 살린 정교한 스윙, 김모나의 투타 병행과 실제 경기력 향상까지 모든 순간은 캐릭터 소비가 아니라 변화를 통한 설득이었다. 박세리 단장의 리더십과 추신수 감독의 디테일 훈련, 윤성민 코치의 메커니즘 교정이 더해지며 블랙퀸즈는 예능팀이 아니라 성장 과정 그 자체로 주목받았다. 그렇기에 시즌2 모집이 전 포지션 공개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더 높은 경쟁 체제와 더 빠른 수정 속도를 요구하는 신호이자 시즌1이 남긴 경험을 기반으로 팀의 평균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이다. 첫 오디션의 어색함에서 현재의 노련함까지 교차 편집된 영상이 폭발적 반응을 얻은 이유도 모든 사람이 변화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시즌2는 감동의 반복이 아니라 수준의 상승을 목표로 하는 구간이다. 포수 리드 능력, 불펜 자원 확보, 스피드를 활용한 경기 운영, 좌우 스플릿 대응까지 모든 전략 요소는 더 치밀해져야 한다. 시즌1 이 감정으로 움직였다면 시즌2는 구조로 움직이게 된다. 제작진이 히든 카드를 찾는 이유 역시 단순한 화제성 확보가 아니라 내부 경쟁을 통해 팀 전력을 프로에 가까운 형태로 세팅하기 위함이다. 이제 블랙퀸즈는 다음 단계로 이동한다. 시즌1 이 신드롬을 통해 존재 이유를 증명했다면 시즌2는 그 존재를 실제 경기력으로 완성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예능의 복귀가 아니라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다. 그리고 이 확장의 순간은 단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확인시킨다. 이 팀의 힘은 연출된 감정이 아니라 기록과 장면으로 증명된 변화라는 것이다. 불꽃야구 시즌2의 시작점은 단순한 캐스팅 공지에서 끝나지 않는다. 모집 영상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역대 최다 댓글을 기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화제성을 넘어 이 프로그램이 가진 구조적 영향력을 증명한다. 시즌1에서 시청자가 목격한 변화는 이제 참여 욕구로 전환되었다. 블랙퀸즈의 다음 이닝에 직접 뛰어들겠다는 지원자들의 러시는 이 팀이 단순한 예능팀이 아니라 성장의 플랫폼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폭발적 반응의 배경에는 제작진의 전략이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다. 시즌2 모집 공고는 처음부터 모든 포지션을 열어둔 전면적 개방이었다. 이는 기존 멤버의 성장을 기반으로 하되 팀의 평균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공격적 선택이었다. 운동선수 출신이면 경력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조건 역시 바로 이 전략의 연장선이다. 프로 경험이 없어도 성장 속도와 학습 태도가 빠르다면 팀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것이다. 모집 영상의 구성 또한 철저히 계산된 메시지였다. 시즌1 초반의 어색함과 시즌 후반의 안정된 경기력이 교차 편집되며 누구나 성장할 수 있다는 시각적 증거가 제시됐다. 이 편집 방식은 단순 회상 장면이 아니라 지원자들에게 던지는 현실적 제안이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즌2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제시. 댓글 창이 양분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존 멤버 그대로 가자는 주장과 새로운 경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동시에 터져나온 것은 블랙퀸즈라는 팀이 대중의 감정과 논리를 동시에 자극하고 있다는 증거다. 제작진이 숨겨둔 히든 카드를 언급한 이유 역시 시즌2의 방향성을 설명한다. 화제성 중심의 캐릭터가 아니라 팀 전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인재를 찾겠다는 뜻이다. 이는 시즌1에서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이 있기에 가능한 판단이다. 감독과 코치진은 이미 시즌1 후반부 훈련에서 경기력 향상을 위한 구조적 접근을 시도했고 그 흐름은 시즌2 캐스팅 기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지원자 러시가 단순한 팬심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시즌1은 응원이 아닌 책임감을 불러일으켰다. 변화의 과정을 지켜본 시청자는 이제 팀의 다음 단계에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 단순 시청자가 아니라 공동 설계자가 되는 순간이다.
그래서 이번 모집은 한 번의 촬영이나 이벤트가 아니라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구조적 재편처럼 보인다. 시즌2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긴장감이 생겨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작진은 경쟁체제를 공식화했고 지원자들은 성장 구간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이 초기 단계에서 이미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다. 시즌2는 감정이 아니라 실력의 경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쟁의 중심에는 안정을 넘어 성장을 선택한 블랙퀸즈의 시즌1 경험이 놓여 있다. 시즌1의 진짜 가치는 기록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에서 드러났다. 표면적으로는 4개월간의 훈련과 4승 3패라는 성적이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팀 스포츠의 본질을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들이 촘촘히 쌓여 있었다. 장수영의 투구 메커니즘 변화는 대표적인 사례다. 릴리스 포인트가 흔들릴 때마다 하체 사용 타이밍을 교정하고 손목 각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는 반복 훈련은 단순 기술 수정이 아니라 투수 철학 자체를 재설계하는 과정이었다. 그녀가 시즌 후반부에 안정감을 되찾기 시작한 이유는 감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에 있었다. 송화 역시 동일한 맥락의 성장을 보여줬다. 스윙 과정에서 헤드를 남기는 잔류각 확보는 말처럼 쉬운 기술이 아니다. 중심 이동 속도와 손목 각도를 조절해 공의 궤적을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변화였다. 시즌1 후반 타구질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단순히 파워가 붙어서가 아니라 타격 공식 자체가 재정비되었기 때문이다. 김모나의 투타 병행 또한 상징성에 머무르지 않았다. 주로 판단과 시야가 넓어지면서 동선 효율이 개선되었고 실제 경기에서의 타구 판단이 확실히 빨라졌다. 이 세 명의 변화는 팀 전력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 사고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였다. 코칭 스태프의 접근 방식도 시즌1을 기술 이상의 과정으로 만들었다. 박세리 단장은 선수 개개인의 심리적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확실히 해냈다. 팀 스포츠 경험이 부족한 멤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동기부여와 신뢰 구조를 만들어내며 경기 외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이다. 추신수 감독은 투수와 타자의 메커니즘을 모두 다룰 수 있는 드문 지도자로서 세트 포지션 시선 처리, 견제 타이밍, 송구 각도까지 디테일을 반복 주입했다. 이는 예능을 위한 장면 연출이 아니라 경기력 향상을 위한 누적 설계였다. 윤성민 코치는 감각 교정을 위한 과감한 방법을 택했다. 일부 훈련에서는 오히려 과한 동작을 사용해 균형 감각을 되찾게 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타격에서는 헤드를 뒤에 남기게 하는 카운트 훈련, 투구에서는 밸런스를 무너뜨린 뒤 다시 세우는 방식 등이 반복되며 선수들은 스스로 움직임을 이해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 구조적 훈련은 시즌 후반부 팀 전력이 빠르게 상승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다. 히로인즈와의 8차전에서 3회 말 7대0으로 뒤졌던 상황은 오히려 이 팀의 현 주소를 정확히 드러낸 장면이었다. 공격력은 성장했지만 수비 집중력과 배터리 호흡은 여전히 과제였다. 그러나 이 약점 또한 발전의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팀이 기술보다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실수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전의 실수가 경험 부족에서 왔다면 후반의 실수는 과제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며 수정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이 모든 흐름은 시즌2 캐스팅 기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제작진이 강조한 것은 단순한 실력자가 아니라 빠르게 변할 수 있는 사람, 즉 성장 속도를 가진 선수였다. 시즌1에서 증명된 변화의 공식이 시즌2에서는 선발 기준이 된 셈이다. 블랙퀸즈는 이제 개별 기술의 팀이 아니라 학습하는 팀, 구조를 이해하는 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이 있었기에 시즌2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전력 재편의 시작점이 되는 것이다. 시즌1이 남긴 가장 큰 자산은 개개인의 성장이 팀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사실이다. 블랙퀸즈라는 이름을 만든 것은 특정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한 멤버들의 축적된 궤적이었다. 장수영은 그 중심에 있었다. 투수로서 팀의 리듬을 결정짓는 위치에 서면서도 시즌 후반에는 내야 전환 가능성까지 시험받았다. 포지션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그녀가 팀에서 갖는 가치가 기술 하나에 묶여있지 않다는 의미였다. 투수로서의 안정감과 내야에서의 반사신경은 모두 특정 역할이 아니라 팀의 최적화를 위한 선택지로 확장되었다. 송화는 타격의 설득력을 만든 선수였다. 시즌 초반과 후반의 스윙은 전혀 다른 형태였고 타구의 질과 방향성은 명백히 상승 곡선을 그렸다.
중심 이동과 잔류각 변화는 일시적 감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기술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는 장타력보다 더 중요한 신뢰를 만들어냈다. 송화의 성장 포인트는 단순한 생산성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였다. 배우는 속도가 빠른 선수는 팀 전체의 공식을 바꾸는 촉매가 되기 때문이다. 김모나는 투타 병행이라는 상징적 역할을 넘어 실전에서 가치를 증명한 멤버였다. 운동량과 포지션 부담이 훨씬 큰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판단과 컨택 타이밍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다. 특히 넓어진 시야는 그녀를 팀의 유연성을 담당하는 선수로 만들었다. 특정 포지션에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시즌2에서도 중요한 전력 자원이 된다. 다재다능함은 예능적 캐릭터가 아니라 전략적 필요였다. 기존 멤버들의 성장 곡선도 시즌2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준이었다. 김민지는 수비에서의 안정성과 타구 판단 능력이 꾸준히 상승하며 팀의 기본 전력을 높이는 역할을 했다. 신수지는 강점과 약점이 명확한 타입이었지만 수정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었다. 김성현과 정유희는 경기 흐름을 읽는 감각이 점차 또렷해졌고, 이는 팀 전술 운용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김보름은 움직임 효율이 향상되며 수비 동선에서 흔들림이 줄었고, 아야는 타석에서의 침착함이 후반 들어 강점을 드러냈다. 최현민은 파워가 아닌 정확도와 규칙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공수를 보여줬으며, 박보람은 반복 훈련에서 강한 집중력을 보이며 성장의 속도가 가속화된 선수였다. 이수영과 주수진은 포지션별 경쟁 구도 속에서 스스로의 기술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고, 신소정과 박하양은 시즌1 후반부로 갈수록 팀 구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며 경기 흐름을 효율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명확하다. 기술의 완성도보다 학습 능력과 태도가 팀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사실이다. 시즌1은 스타 선수의 팀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들의 팀이었다. 그렇기에 시즌2에서도 중요한 기준은 화려한 경력이나 강한 임팩트가 아니라 변할 수 있는 속도다. 블랙퀸즈라는 팀은 더 강한 선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단계에 들어섰다. 이것이 시즌1 멤버들이 남긴 가장 실질적인 유산이었다. 시즌1 후반부의 훈련 일지는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팀이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한 순간을 기록한 문서에 가까웠다. 특히 시즌 종료 직전의 훈련은 초반과 전혀 다른 공기를 가지고 있었다. 장수영의 일루수 전환 가능성을 다시 시험한 장면은 그 변화의 상징이었다. 이는 단순한 수비 위치 조정이 아니라 팀 전략 전체가 최적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신호였다. 투수라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던 선수가 내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판단은 팀이 이제 개별 역할보다 전력의 총합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포지션 재배치 논의는 시즌1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이었다. 1루와 3루를 오가며 수비 범위를 비교하고 외야 동선과 주로 속도를 점검하는 과정은 단순히 마지막 경기 준비가 아니라 다음 시즌 전력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처럼 보였다.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선수 개개인의 기술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예능적 순간이 아니라 프로팀 분석 회의에 가까운 방식이었다. 견제 시스템 구축은 시즌1 후반 훈련의 핵심이었다. 투수와 내야수, 포수, 주자가 하나의 시간 감각을 공유하는 카운트 훈련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동기화 능력을 길러내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었다. 견제는 기술이 아니라 타이밍의 싸움이다. 윤성민 코치는 정지 순간부터 시작되는 카운트 일치를 강조하며 선수들에게 움직임의 리듬을 학습시켰다. 이 과정에서 팀은 기술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실수의 종류는 달라졌다. 불완전함에서 오는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인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정 가능한 실수였다. 런다운 플레이는 또 다른 전환점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빠르게 쫓아가고 던지고 다시 이동하는 단순한 흐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간 감각과 판단 속도, 주자 심리까지 읽어야 하는 복합 전술이다. 블랙퀸즈가 이 훈련에서 보여준 반응 속도는 팀이 가진 스피드의 가치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수연의 주로 스피드는 팀 전술의 핵심 자원으로 떠올랐고, 전술 운용에서 속도를 활용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페이크를 배제한 코칭이었다. 대부분의 팀은 혼선을 유도하기 위해 페이크를 사용하지만 블랙퀸즈는 오히려 이를 제한했다. 이는 팀의 현재 수준과 학습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 판단이었다.
복잡한 기술보다 명확한 원칙이 우선이라는 결론이었다. 직선적이고 단순한 플레이가 오히려 실수를 줄이고 전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결정은 시즌2의 방향성을 예고하는 장면이기도 했다. 이 모든 훈련 과정이 말해주는 사실은 하나다. 블랙퀸즈는 더 이상 예능을 위한 팀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팀이라는 것이다. 기술의 양이 아니라 팀 전체가 공유하는 리듬과 개념이 시즌1 후반부에 확립되기 시작했다. 그 기반이 마련되었기에 시즌2는 성장 서사의 반복이 아니라 전력의 실질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 훈련 일지는 그 자체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시즌2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블랙퀸즈가 이제 단순한 참가팀이 아니라 스스로의 구조를 이해하는 팀으로 진화했다는 사실이다. 시즌1 이 감정을 기반으로 성장의 이야기를 보여줬다면 시즌2는 그 성장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단계다. 이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였다. 제작진은 경쟁체제를 도입했고 코칭 스태프는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선수들은 그 구조 속에서 각자의 기술과 움직임을 재정립했다. 모든 것이 다음을 위한 설계였다. 시즌2가 확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인원을 늘리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기 때문이다. 포수 리드 능력 강화, 불펜 자원의 확보, 좌우 스플릿 대응 전략 구축, 스피드를 활용한 경기 운영까지 팀의 세부 요소 하나하나가 전력 단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는 예능적 재미와 별개로 실제 경기력을 요구하는 무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시즌1 후반부의 훈련에서 이미 그 방향성이 드러났고 시즌2는 그 구조를 완성하는 무대가 된다. 시청자와 지원자 역시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다. 모집 영상이 역대급 반응을 얻은 배경에도 바로 이 지점이 있다. 블랙퀸즈는 더 이상 화면 속 팀이 아니라 함께 다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체가 되었고 시청자는 관전자가 아닌 참여자로 이동했다. 이는 프로그램이 가진 힘이 감동에 머무르지 않고 구조의 진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이런 종류의 참여는 단순한 팬덤의 열광이 아니라 공동 책임자의 의식에서 비롯된다. 시즌2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기존 멤버들은 이미 성장의 공식을 몸으로 이해했고 새로운 지원자들은 그 구조 속에서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속도, 팀 전체 리듬에 맞춰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핵심 기준이 될 것이다. 시즌1 이 기술의 격차를 줄이는 단계였다면 시즌2는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고 경기 운영의 깊이를 키우는 단계다. 이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다음 레벨을 위한 전환점이다. 마지막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블랙퀸즈의 진정성은 연출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즌1은 변화가 어떻게 팀을 설득하고 시청자를 움직이는지 증명했고 시즌2는 그 변화가 어떻게 전력화되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시즌의 종료는 끝이 아니라 다음 이닝의 시작이다. 이미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즌2는 그 항로를 더 넓히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 팀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신은 존재한다. 블랙퀸즈는 더 강해지는 팀이 아니라 더 이해하는 팀이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이 팀의 전력은 결국 숫자로 증명될 것이다.